몽 149 초기랑 비교해보죠. 네, 르그랑 듀엣 사이즈로 만드는 마술입니다. 8호 사이즈 촉을 위축되게 만드네요. 작은 촉의 대명사 카이커 스포츠 촉이랑 비교해보죠. 작은 것은 더 작게, 큰 것은 더 크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초격차네요. 안녕하세요, 펜메모 덕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그나 카르타 맥 1000이 도착했습니다. 다른 펜 리뷰 준비하다 급히 이걸로 바꿨어요. 그만큼 기대하던 펜입니다. 하지만 박스 첫인상은 기대보단 좀 덜했어요. 할인받아서 $300 초반에 샀는데 이 가격이면 중국기는 되잖아요? 그 가격치고는 좀 조촐한 느낌이기는 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레오나르도 펜박스와 비교가 되죠. 띠지 하나로 이렇게 첫인상이 달라지네요. 박스가 심플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펜 크기에 맞게 마그나도 좀 박스가 컸으면 좋았겠어요. 이제 박스를 열어볼게요. 안에 보면 펜이 다하죠. 박스 내부 퀄리티는 겉면보다 더 별로입니다. 펜을 감싸고 있는 비닐에도 먼지 같은 것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재고 창고 안에 머물렀나 봅니다. 펜은 제가 실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넣은 건데요. 먼지가 다시 묻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보증서로 보이는 카드에도 먼지가 많아요. 박스 내부 면면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 마감이 그리 좋지 않은 게 눈에 띕니다. 울퉁불퉁한 곳도 있고요. 패키징에서는 좋은 점수 주기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펜이죠. 이제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이 가죽 펜 레스를 꽉 채우는 펜은 처음입니다. 일단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선택한 컬러는 이름이 트와일라이트인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입니다. 다행이다 정도가 첫인상이었습니다. 감탄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왈 갈렌레더 협업으로 만들어진 트로피컬 라군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느껴지죠. $180에 구매했으니 마그나의 절반 가격 정도 되네요. 카이커 스포츠랑 극과 극의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거의 무기 같아요. 거의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대형기 하면 몽 149와의 비교도 빠질 수 없죠. 149가 마치 146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꽤 비빌만한 크기긴 하죠. 두께는 얼추 비슷해 보이고 키만 좀 차이가 납니다. 몽 149보다 약간 더 큰 지나우 9019도 꺼내봅니다. 두께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키 차이도 거의 따라잡았고요. 펜 자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노란색과 네이비 컬러를 잘 섞어놨습니다.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캡탑을 보면 컬러가 좀 바뀌죠. 노랑에서 거의 주황으로 바뀌네요. 일부러 그런 걸까요? 아니면 기술적 문제일까요? 배럴 끝부분도 그런 것 같고요. 엄청 거슬리지는 않지만 일관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제 대망의 촉을 볼 차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이죠. 첫인상은 이거 좀 과한데? 였습니다. 비교 촉이 없어도 크다는 게 바로 느껴지죠. 실사용하라고 만든 게 맞는지 의심이 드는 사이즈입니다. 그립프랑 촉 크기가 거의 같아요.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나미키 엠퍼로 50호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큰 촉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몽 149 촉이랑 비교해보죠. 네, 르그랑 듀엣 사이즈로 만드는 마술입니다. 8호 사이즈 촉을 위축되게 만드네요. 금립은 아니고 스틸립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를 금촉으로 만들면 당연히 훨씬 더 비싸겠죠? 스틸립인데도 이 가격이니까요. 실제로 아까 나미키 50호가 금촉이고 300만원쯤 합니다. 물론 그 펜은 특별한 칠 작업까지 하니 그렇겠지만요. 생각난 김에 지나우 9019와도 비교해 볼게요. 정말 그냥 6혼입 정도로 보이게 되어버리네요. 또 다른 극과 극의 비교를 해볼게요. 작은 촉의 대명사 카이커 스포츠 촉이랑 해보겠습니다. 작은 것은 더 작게, 큰 것은 더 크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초격차네요. 잉크 필링은 컨버터 방식입니다. 그것도 일반 크기의 컨버터를 써요. 펜이 커서 그런지 유난히 작아 보입니다. 1만원짜리 지나우 9019도 대형 컨버터를 넣어주는데 꽤 아쉬운 결정입니다. 잉크량의 차이가 꽤 나는 걸로 보이네요. 피드 차이도 엄청날 텐데 말이죠.
이제 캡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컬러나 패턴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저한테 약간 별로였던 부분은 이 납작한 클립이었어요. 보다 보니 좀 괜찮아졌는데 첫인상은 약간 저렴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얇고 납작하게 붙어 있는 게 고급감이 좀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클립 위쪽이 이렇게 눌러지는 디자인은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서 웬만하면 괜찮을 듯한데 이 클립은 약간 그런 느낌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립 공간이 너무 짧고 좁다랄까요? 9019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캠링은 한 줄이고 브랜드명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도 작게 하나 새겨져 있네요. 캡탑은 말씀드렸듯이 컬러가 다른데 이 가격대면 차라리 듀오폴드처럼 로고 뚜껑 하나 박아 놓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펜이 워낙 크다 보니 수납 안되는 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라미 29 가죽 케이스인데 수납이 안됩니다. 제가 최근 공방에서 커스텀으로 만든 노트 가죽 커버인데요. 대형기 슬리브를 달았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들어갑니다. 아직은 약간 힘을 줘야 하지만요. 클리볼까지는 안 가서 그냥 이렇게 끼워둡니다. 여기 끝까지 꽉 차는 펜은 처음이네요. 빼는 것도 힘 좀 줘야 하는데 앞으로 나아지겠죠. 다음은 오름 케이스입니다. 이건 수납이 될랑말랑해요. 살짝 덜 닫히는데 좀 누르면 되긴 합니다. 이건 라미 39 케이스인데 이건 택도 없습니다. 제대로 수납되는 케이스는 바로 갈렌레더 69 가죽 케이스입니다. 확실히 닫히죠. 거대한 펜의 무게는 어떨지 한번 봐야겠네요. 36g, 의외로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스켈레톤 펜들이 평균 4에서 50g 정도 나왔었죠. 캡만 따로 측정해보면 14g, 캡 없이 22g 정도로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립감은 보통 대형기랑 비슷하고요. 딱히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포스팅이 되긴 하지만 할 번은 없으시죠. 캡꽃하면 그야말로 거대한 펜이 됩니다. 무게중심도 치우쳐버리고요. 촉이 워낙 길다 보니 지는 위치가 상당히 멉니다. 카이코 스포츠랑 비교해보면 이해하기 쉽죠. 거의 이쯤에 쥐고 필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펜 두께가 꽤 있어서 이것만큼 불편한 그립감은 아닌데요. 지나우 9019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딱 나사산 쪽에 쥐고 하는 느낌이네요. 두께감도 마그나랑 비슷하니 있으신 분은 이렇게 쥐고 필기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꽤 비슷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매일 써봤는데 익숙해지면 예상보다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잉크 충전입니다. 촉이 워낙 크다 보니 촉이 잉크에 잠기지가 않아요. 다행히 펠리칸 잉크병을 기울이면 되더라고요. 하던 대로 수직으로 촉을 넣으면 안됩니다. 잉크가 아주 완전히 차있지 않다면요. 펜을 약간 기울이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잉크가 좀 비워졌다면 이렇게 잉크병을 기울여 세울 수 있는데요. 천천히 기울이며 확인하면서 세워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촉을 넣고 필링을 하니 다행히 충전이 되더라고요. 정 안되면 컨버터만 따로 빼서 충전합니다. 아니면 주사기로 컨버터에 넣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큰 촉은 아이드로퍼 잉크 필링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컨버터에만 잉크를 넣었는데 잉크를 좀 밀어내도 잘 안 써지더라고요. 촉을 아까처럼 잉크에 푹 담그고 나니 써졌습니다. 아니면 따로 좁고 길쭉한 병을 마련해서 잉크를 거기에 넣고 마그나 전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겠네요. 제가 가진 큰 잉크병에 비하면은 꽉 차 있을 때는 충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사포질 작업 들어갑니다. 항상 말씀드리듯 주의사항 숙지하시고요. 평소 필압으로 시계 방향으로 동그라미 3회, 반대 방향으로 3회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각 방향으로 2회씩 긋습니다. 이번에는 수직으로 세워서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잉크 충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번 잉크를 토했는데요. 오늘 또 한번 토하네요. 영상 촬영 후 며칠 더 써봤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는 잉크 토하기가 없었어요.
왠지 예전 중국 펜들이 생각나네요. 다시 CP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펜 포켓 바지 수납을 해볼게요. 와디즈 펀딩을 했던 바지이고 지금도 판매 중입니다. 오른쪽 주머니 밑에 펜 포켓이 있습니다. 2구 펜 케이스의 영감을 받아 제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안에 펜 칸막이가 있는데 이걸 펜 포켓에도 넣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있죠? 대형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큰 펜도 수납이 됩니다. 마그나도 아슬아슬하게 수납이 되네요. 살짝 보이긴 하지만 위에 커버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모응 149도 함께 넣어볼게요. 대형기 2개가 들어갔습니다. 든든하네요. 허리 히든 밴딩이 있어서 배도 편합니다. 반대편 왼쪽 주머니 밑에는 노트 주머니도 따로 있어요. 예전 펀딩 때는 인스피레란 이름을 썼었는데 지금은 펜메모 도구로 브랜드명이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호불호가 뚜렷한 펜이라는 점입니다. 대형촉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만족감이 클 겁니다. 하지만 이외의 마감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이 가격에 비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느낌입니다. 희귀한 10호 스틸립을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걸까요? 정가 $400 근처의 펜 중에 더 나은 대안이 정말 너무 많죠. 하지만 여기에 초대형 10호 스틸립이란 조건이 붙으면 대안이 전무합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유일무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눈에 바로 띌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옆에서 그거 진짜 만년필 맞냐,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전시용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법한 그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촉을 가지고 있는 만년필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촉을 써보고 싶은 분들,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가격대의 펜으로 추천하기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대형촉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저는 레오나르도의 스페셜 에디션 펜이나 최근 찾아보게 되는 나와레 펜을 샀을 것 같습니다. 지나오에서 9019 다음 시리즈로 10호 스틸립 버전을 만들어주면 아주 고마울 텐데 말이죠. 애초에 나미키 엠퍼러를 지향한 만큼 나미키 엠퍼러 50호도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합리적인 가격에 말이죠. 지금 여기 지나오 9019 그리고 홍디안 A9 등과 비슷한 가격이라면, 아니 좀 더 비싸도 저는 확실히 구입합니다. 9019처럼 색깔놀이까지 해주면 더없이 좋겠네요. 10호 스틸립 데몬스트레이터 버전 기대해봅니다. 아주 재미있는 펜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펠리칸 아이코닉 블루 리뷰 만들다가 마그나가 와서 중단했는데 다시 이 영상도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고 판매할 예정이니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만년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